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 자, 일간은 개라고 하는 글자고요. 어저께 임에 대한 글자에 공부를 했었는데, 임은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물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수가 된다. 그리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크고 넓고 깊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임수와 같이 그 오행으로 봤을 때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임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방대한 그런 수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수는 작은 개념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어떠냐가 양수냐 임수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아닌 작은 물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뭐 장대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슬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 같은 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아니면 정화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양수의 특징 하나를 꼽는다면, 왕이 있을 때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임수가 왕이 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임수가 왕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왕한 큰 물이 범람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 제어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옹달샘이 왕해봤자 옹달샘이고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과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다 하더라도 범람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의 특징 하나 한 단어로 꼬집어서 얘기하면 청징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것은 맑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맑음이 개수의 핵심이다. 원래 수라고 하는 물은 어떤 물이든 깨끗하고 맑아야 용도가 있는 것이죠. 임수도 마찬가지고, 임수가 뭐 바닷물, 강, 호수라고 해서 더러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 강 같은 경우도 1급수 정도 돼야지 거기서 쏘가리도 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가, 좋은 우량의 생명체가 사는데, 옛날 그 무슨 댐 사업해가지고 물을 가둬놔서 물이 썩어버리니까 우량의 어떤 그런 물고기들은 다 없어지고 이상한 괴 생명체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하면서 녹조라떼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똑같이 맑고 깨끗한 것이 원래 수의 개념이지만은, 중요한 건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그 맑고 깨끗함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범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쓰는 얘는 극히 드물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가지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수원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죠. 물론 이제 그 경기도 수원도 요 수원을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의 근원을 만들어서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고여 있으면 금방 탁해지고 금방 증발돼서 고갈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 만약에 간목이라든가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관살이 잠난할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토, 기토 등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하면, 그러니까 중하지 않으면 물이 좀 탁해지는 개념, 중하면 매몰돼서 개수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 기토가 많은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시사철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징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사주를 판단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그런 지식이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명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계속 망각하는 게 일간을 생각을 안 하고 뭔 이상한 뭐 신살이라든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보려고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그 일간에 맞게 사주가 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주를 제대로 보는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월력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입니다. 묘월이 된 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묘월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인월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겨울의 한기는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묘월부터는 그야말로 온화한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묘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싹도 틔우게 되고 빠른 경우에는 꽃도 이렇게 피우게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산책을 했는데 매화꽃은 벌써 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매화꽃은 폈고요. 뭐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파란 물이 들었습니다. 물을 나무가 빨아들이게 되면 그 줄기가 파래지거든요. 그리고 꺾으면 잘 안 꺾어집니다. 물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햇빛이 좀 따뜻해지는데 양지 바른 곳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개화가 벌써 시작되고 있고요. 저 남쪽이라든가 저기 제주도 쪽은 벌써 꽃이 많이 핀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묘월이 바로 그러한 온화한 기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후의 개념은 특별히 없지만 아무리 묘월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금수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뭐 묘월이 온화하다라고 하더라도 조후의 필요성이 더 그거는 사시사철이잖아요. 사오묘 여름에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라고 해서 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월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을 것이고요. 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은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겠죠. 오행으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왕세와 한열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는데 묘월하고 인월은 지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인묘월은 목이 가장 왕한 곳인데 인월 같은 경우는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이 12달 중에서 인월, 묘월이 가장 왕하다. 단 인월은 그 본기가 간목이 왕한 것이고 지금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묘월이 이렇게 목이 왕한 반면에 수는 제가 수라고 했을 때는 임수 개수를 통칭해서 구분하지 않고 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임수다 개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임수의 한정돼서 내지는 개수의 한정돼서 말하는 것인데 오행으로만 제가 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임수 개수를 모두 통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수는 묘월이면 포태법으로 얘가 사지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수는 약하고 고갈돼서 증발될 우려가 굉장히 커지죠. 임수는 양수이고 대수이기 때문에 목이 왕해져도 큰 물은 그렇게까지 고갈돼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걱정은 아니지만 작은 물은 금방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없어지죠. 이슬이 내렸는데 햇빛이 쬐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묘월의 개수는 신약한데 식신상관 식상 목이 왕하게 되면 개수 일간의 설기가 더욱 심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개수가 태어나든 묘월의 임수가 태어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가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일간이 설기돼서 매우 신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고요. 반드시 인성인 금을 얻어서 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가 수를 얻는 것인데 같은 수는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어차피 수생목하기 때문에 목을 다시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수를 생하죠. 금생수 하지만 목은 목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묘월의 임수, 묘월의 개수가 태어났을 때는
이 비견겁제를 보는 것보다는 먼저 인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성을 얻은 연후에 다시 비견겁제를 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은 인성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하나만 얻어야 된다 그러면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쪽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성을 얻어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한습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을 잘 이룰 수 있다. 사주의 배합은 왕세의 배합과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후 한난조습이죠. 그래서 한열의 배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중화를 잃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부족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 일간, 음수가 되겠고요. 원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로 볼 때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말하는 것이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전반적인 사주의 틀을 아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수가 되겠죠.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목 중에서도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면서 수생목이 되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거죠.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이 됐을 때 요거 식신이라고 하고요.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이 됐을 때는 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상관이었지만 오늘 개수는 음수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음의 관계, 그래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은 식신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식신격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전체 사주 국세가 어떻게 됐다? 일간은 약하고 목이 왕하니까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 그 다음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 뭐냐? 일간이 신약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고, 일간이 신약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한 것, 비견겁제가 있을 때는, 식상이 왕할 때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어서 패인이라고 하죠. 게임 패인이 아니라 인성을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패인이라고 하는 것, 즉 인성을 얻어야 된다, 인성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격국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지는 음목이고요. 연지는 양목이 되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묘월에 목이 왕한데, 연지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목은 더 왕해지고요. 상대적으로 개수는 더 약해지게 되겠죠. 일간은 더욱 약해지고 식상은 더욱 왕해졌기 때문에 개수는 금방 고갈돼서 없어질 지경에 있습니다. 다행히 월간의 개수를 얻었고요. 연간에서 임수를 얻었습니다. 비견 겁제를 얻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식상이 왕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보다 비견 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근데 인성이 없으면 비견겁제라도 얻어서 써야 되겠지만, 문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간도 그렇고요. 월간에 있는 개수, 연간에 있는 임수 모두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얻어서 개유, 일주 이렇게 되겠죠. 다행히 이 유금이 일간을 생하고요. 월간과 연간에 있는 임계수를 생하는 근원, 수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가장 큰 이 사주의 단점은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충이 됨으로 인해서 천간의 세계가 있는 수의 근원이 박살났죠. 선생님, 금극목하면 목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묘월은 뭐가 왕한 계절?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금은 묘월이 절퇴지가 되기 때문에 금은 매우 약합니다. 금극목하면 무조건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깨진다. 특히 목왕절에는 뭐예요?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목이 많으면 금이 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이 뭉그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큰 나무는 큰 도끼, 전기톱으로 큰 톱으로 베어질 수 있는데 큰 나무를 갖다가 조각도로 벤다라고 하면 조각도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5월에 이렇게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금보다는 목이 더 왕하기 때문에 이 유금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묘유충이 됨으로 인해서 수의 근원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다시 수의 근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묘유충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생시 즉 충중봉합이라고 합니다. 충중봉합이 될 수 있는 생시를 구해서 저 충을 구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겠는데요. 자, 오늘 명시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한 사주가 연지에서 임목까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수, 목, 진상, 관 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국세를 보는 것이고요. 임계수가 약한 개수를 도와줄 수 있고 유금이 수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주 이 묘유충이 됨으로 인해서 수의 근원인 유금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얘가 없어지면 천간에 수가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수가 왕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 왕세를 보러 갔더니 개수를 셉니다. 금이 하나, 수가 3개, 목이 2개니까 이거는 수가 더 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를 얻어야지만 세력이 있는 것이지 나무가 줄기가 있고 있는데 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줄기는 금방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에 수가 4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수는 약한 수이지 결코 왕한 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지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 3개의 근원인 유금이 묘유충으로 인해서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임자시가 되면 묘유충은 우리가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묘유충이 되는 것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수의 근원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천간에 있는 글자 4개가 묘유충의 유금은 상처를 입어서 100% 수를 생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글자 4개의 수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 정도 되면 수가 왕하다라고 세력이 있다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서 오히려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자시라든가 개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해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천간에 있는 개수와 임수가 해수의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수가 굉장히 왕해져 있다. 이거 해묘 한목 안 됩니다. 유금이 같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묘유충으로 인해서 해묘는 합이 되지 않는다. 해묘도 안 되는데 인해합이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임자시라든가 개해시가 됐을 때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갑인시 하게 되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 천간에 있는 수, 개수, 임수가 여기 하나에 딱 의지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대로 이건 수는 약해지게 되겠고 목이 왕해지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겠죠. 반드시 이거는 반대로 금수운을 얻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묘시 또한 똑같습니다. 뭐 갑인, 을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묘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유금이 뭐를 충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있는 글자를 충하고요. 이 나중에 있는 글자는 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유금을 얘를 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불충이다. 이자 불충. 하나가 둘을 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 이 금이 됐든 이 금이 됐든 충을 해서 목이 깨진다라고 보지만 오히려는 금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월령 자체가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왕금결의 사주국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은 개수의 근원이 되는 유금이 더 상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 병진시는 조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 이거는 진유합금이 됩니다. 묘유충이 그러니까
충이 되는, 묘유충이 되는데 진토가 있게 되면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중봉합이 된다. 저건 충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중봉합이 된다. 그래서 충하고 있는데 합을 만나서 충이 구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진유합 금됐기 때문에 금이 수를 능히 생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수도 세력이고요. 또 세력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봄이기 때문에 금수의 세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수운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땐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사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사시 화를 받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해금이죠. 원래는 사유축 삼합이 되죠. 그래서 사유도 금이 돼서 수를 생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이 구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아무리 그래도 사유해금에서 병화가 투출된 것도 아니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안 본 게 있네요. 충중봉합되는 게. 이렇게 돼도 유축해금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중봉합이 되죠. 근데 이건 수가 또 오히려 화도 투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개축시, 병진시, 정사시 모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무오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오시는 딴 거 필요 없고요. 무토 투출돼서 개수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고, 개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라든가 기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우려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무시, 기미시는 조금은 선택해서 좀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같이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충중봉합은 해결이 되지 않죠. 충에서 요거는 상처를 받고 목도 좀 상처를 받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생시에서 경신시 또는 신유시 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수의 근원을 마련하게 되죠. 이 또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초년운이 화운인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민년만 빼고는 초중년이 수운이기 때문에 어떤 생시를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진시 정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니까 선택의 여지는 많이 있죠. 임자시도 뭐 개시, 경신, 신유시 다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생시가 되겠고요. 남자로 태어나면 병진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병진시는 남녀 공히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은 남녀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좀 달라지는 그런 생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행복한 한 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